벽에는 영리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리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가지 중요한 기본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상수, 사, 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은 모양을 이야기하고 수는 숫자, 넘버를 이야기하고 사는 언어, 언어로 이루어 구성된 논리 이런 걸 이야기하죠. 변은 변화 그 자체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크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개념의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상인데 상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인데 모양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냐 혹은 뭐 어떤 모양들로 이루어져 있냐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혹은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는 이 장소가 어떠한 구조, 모양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조인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나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는 건 그 구조의 부분적인 요소들, 부분들, 각각의 구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혹은 몇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혹은 어떠한 순서로 그 구성 요소들이 질서화되어 있다. 체계화되어 있다. 사실 이런 게 수입니다. 이런 게 수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에 추상적인 기호를 부여해서 우리가 숫자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와 수가 조금은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다. 다시 말해서 구조의 체계와 질서의 요소를 밝혀내는 것 아니면 그 관계들과의 차이를 통해서 그 질서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성질들이 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과 수는 불가분리한 거죠. 모양과 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루고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언어가 개입하는 측면이에요. 언어가 개입하는 측면인데 우리가 이제 비로소 언어가 개입을 해서 논리를 세우지만 그 가장 논리적이지 않은 게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로 논리를 구성하지만 언어라는 것 자체는 본래가 비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구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계로부터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계, 인지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 과정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각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좋다, 나쁘다, 뭐 위험하다, 뭐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것들의 어떤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의미 체계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어떤 언어화되는 과정들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 세계의 정보들, 되게 제한된 것들이죠. 제한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활용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그 말을 자기 경험 세계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인간이 이해를 하잖아요. 순수하게 수나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논리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에서는 자기의 경험 세계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어지지만 이게 언어로 쭉 풀어지면 어떤 글과 문장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하니 당신은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떤 의도로 했던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언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순간에 자기 방식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 이루어진 논리라는 건 사실 비논리성들의 연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식한다라는 것, 뭔가 알고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경험 세계가 좁고 넓은 것을 떠나서 혹은
어떤 특정한 게 공유되어지는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경험일지라도 결국은 경험 세계, 자기 고유의 경험 세계를 재구축하는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언어를 떠나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떠나서 사고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떠한 논리도 아무리 순수하게 추상적인 마치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짜듯이 수학적인 기호와 수와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어떤 그런 논리 체계를 세우더라도 인간은 결국 거기에 자기 고유의 언어적 의미 부여를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게 또 인간이죠. 그게 인간적인 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역에서는 혹은 역학에서는 사라고 하는데, 말씀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 산과 수라는 것이 고도로 추상화되어서 어떤 것, 이 우주나 인간이나 세계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라면 결국 거기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어떤 한계라든가 존재의 고유의 성질 안에서, 인간적 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니까 인간적 원리 안에서밖에 재구성할 수 없는데, 그런 재구성들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다, 사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언어가 개입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적 기호와 추상적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알아주게 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진 않잖아요. 거기엔 반드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들이 사실 어떤 흔히 표현하는 논리의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네. 일종의 공감을 불어넣어주고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언어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 그 자체인데, 이건 변화한다니까 뭐 되게 그렇죠. 변화하죠. 끊임없이 변화하죠. 뭐 여기서 변화를 말하고 모든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도 변화를 말합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나의 그 인식의 내용이 갖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문제거든요.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냐. 이것이 사실은 이 변이 갖는, 변화가 갖는 의미예요. 변화를 아느냐, 받아들이느냐, 혹은 변화를 느끼느냐. 막연한 어떤 느낌으로서의 변이 아니고 이것이 역에서의 개념일 때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성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동일성의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동일성의 세계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또 어떤 안정된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본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존재가 그렇지만 특히 인간은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든 동일성을 유지해서 유지보수해서 근근히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변화 그 자체를 본질로 이제 대면하는 순간 변화는 소멸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소멸되고 싶지 않다, 유지하고 싶다라는 근원적인 욕망, 생명의 본성들은 이 동일성으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동일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비동일성의 세계밖에 없다. 어떤 것도 매 순간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이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나라는 것은 없고 나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동일성의 개념인데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야. 난 어제도 나고 내일도 나야. 이게 이제 동일성의 가장 인간적인 개념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나라는 것을 비동일화시키는 사건들만이 존재하는 건데 나라고 지칭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그 성질과 성격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비동일성 자체인데 그것을 이건 나야.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런 것. 이것이 이제 동일성이죠. 이 동일성들이 이것도 역시 불가피하게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혹은 문명으로서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면서도 우리가 이 세계를 살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세계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것, 이 동일성이 계속 비동일화되는 세계 위에 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일성으로 유지되는 것 같은 세계가 사실은 비동일성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수많은 물거품 같은 거다라는 걸 우리가 역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변이죠. 그래서 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세계의 구조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구하는 삶. 그 구조들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들 간의 요소들 간의 부분의 합들이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 짓고 차이를 맺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수, 그리고 그것들을 인간의 원리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적으로 결국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해주는 사,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세계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망함, 그런 어떤 그 비동일성들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성향, 그리고 그 성향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 생명의 바다에서 계속 띄워주는 바다 자체로서의 그 비동일성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되고 체계 있게 뭔가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고 고민하게 해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도 있고 역학을 하는 어떤 보람도 있고 근원적으로는 여기 추구하는 결과에 어떤 원리에 맞닿아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역하고 역의 이치를 원리를 이론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영리사원, 사법, 즉 네 가지 개념으로서의 역, 상수, 사, 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차 한잔 드시고.